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향후 5년간 국내에서만 6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 거대한 청사진 속에 미국이라는 단어가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미시간과 조지아에서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배터리 공장이 공사 중인데도 발표문은 마치 그 존재를 지워버린 듯 차갑게 침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발표 시점이었습니다. 워싱턴이 IRA 전기차 보조금 규정을 또다시 흔들고 H-1B 비자 수수료 인상 논란이 미국 사회를 달구던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이 타이밍은 결코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지아 주청사 안에서는 다급하게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바뀌고 있다는 경고가 더 이상 가정이 아닌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미시간과 조지아 주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파격적인 추가 인센티브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반전은 멀리 떨어진 미국이 아니라 한반도 본토 울산 오창구미에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울산의 대규모 배터리 라인은 이미 증설에 들어갔고 충북 오창과 충남 천안은 AI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차세대 공정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구미의 신규 투자는 한국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패권의 심장부임을 증명하듯 속도를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사실이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불안정한 협상장 밖에서 독자적인 길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 거 아시죠?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애틀랜타 주청사 지하 브리핑룸. 서늘한 형광등 불빛이 번들거리는 탁자 위를 스쳤다. 관계자들의 표정은 모두 굳어 있었고 노트북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마저 불안하게 들렸다. 한 경제개발국 관계자가 침묵을 깨며 입을 열었다. 현대차와 LG가 채용과 핵심 공정을 한국으로 선회한다면 우리가 지난 5년간 쏟아온 모든 투자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의 손에는 세 단어가 강조된 슬라이드가 들려 있었다. 정책 변동성, 비자 리스크, 공급망 예측성. 조지아 주정부는 지난 수년간 이 기업들을 붙잡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인센티브를 내놨다. 공장 부지 무상 제공, 전력망 확충, 교통 인프라 지원, 수천 명 규모의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까지. 그러나 그 모든 비용이 기업들의 신뢰를 지켜주지는 못했다. 전기차 보조금 가이드라인은 분기마다 달라졌고 북미산 원자재 의무 규정은 법조문보다 더 거칠게 적용됐다. 기업은 계산기를 두드려도 예측 가능한 미래를 그릴 수 없었다. 더 큰 문제는 비자였다. 핵심 엔지니어들의 출입과 체류가 돌발 변수로 얽히자 라인의 안정화 계획은 연속된 예외 케이스로 덮였다. 예컨대 셀프레스 라인의 초기 세섭에는 경험 많은 한국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아변 속도를 0.1미지만 잘못 맞춰도 전극 두께 편차가 발생한다. 그러나 입국 허가가 늦어지자 미숙한 현지팀은 장비 튜닝에 실패했고 초기 불량률은 예상치의 2배를 기록했다. 라인은 서서히 불량의 곡선을 그려갔고 생산성이 회복되기까지 수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한 현장 매니저는 속내를 털어놨다. 우리는 더 이상 운에 기대어 공정을 돌릴 수 없습니다.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라인이 멈추는 구조라면 누가 감히 장기 투자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까웠다. 반면 서울 여의도의 한 회의실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흘렀다. 품질 설비 AI팀이 나란히 앉아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발표했다. 국내 공정 자동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면 라인당 인력 투입을 최소 30% 줄일 수 있습니다. 비자 변수는 제거되고 수율은 안정됩니다. 발표장은 차분했지만 슬라이드에 찍힌 숫자는 날카로웠다.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정답을 만든다. 불확실한 미국보다 안정된 한국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됐다. 이렇게 해서 현대차와 LG는 새로운 방정식을 적어내려갔다. 플랜 A 한국, 플랜 B 유럽, 미국은 옵션. 냉정하고도 단순한 세 줄. 그러나 이 메시지가 미국 주정부들에 전해졌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조지아와 미시간의 분위기는 곧장 달라졌다. 단순히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 경제의 생존이 걸린 싸움으로 바뀐 것이다. 수천 개의 일자리, 수십억 달러의 세수, 그리고 주지사의 정치적 미래까지 모두가 한국 기업의 한 줄 발표에 휘둘리는 처지가 된 것이다.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에게도 불안은 퍼져나갔다. 이건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닙니다. 한 연방 의원 보좌관이 기자에게 속삭였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발길을 돌리면 그 공백은 중국이나 유럽이 채울 겁니다. 그 순간 미국의 전기차 전략은 치명적인 구멍을 안게 되죠. 결국 미국이 맞닥뜨린 건 돈으로 메꿀 수 없는 구조적 문제였다. 보조금이 아무리 많아도 정책이 흔들리면 미래는 계산되지 않았다. 비자가 불안정하면 핵심 인력의 손길은 닿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파고든 것이 한국의 냉정한 결단이었다. 울산 북구의 새벽 공장 부지 위에 철골 구조물이 우뚝 솟아 있었다. 마치 도시 하나가 새로 세워지는 듯한 규모였다. 리프트에 매달린 모듈 하우징이 천천히 움직이며 라인 위를 스쳤고 용접 불꽃은 파도처럼 일렁이며 공기를 갈랐다. 현장은 이미 자동차의 도시에서 배터리 혁신의 심장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번 증설은 전고체 배터리 전용 라인입니다. 프리드라이룸을 다층 구조로 나눠 불순물 유입을 최소화했고 AI 비전이 리튬 덴드라이트 발생을 조기에 포착합니다. 안전모를 쓴 엔지니어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울산이 단순한 생산 거점이 아니라 차세대 기술의 시험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수십 년간 내연기관 자동차로 유명했던 이곳은 이제 전기차 시대를 이끄는 기지로 변신 중이었다. 엔진 블록을 가공하던 협력업체는 양극재와 음극재 공정을 배우고 차체를 납품하던 회사는 배터리 모듈 하우징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산업 구조가 통째로 재편되는 순간이었다. 충북 오창에서는 더욱 정밀한 변화가 일어났다. 공장은 거대한 데이터 레이크와도 같았다. 전극 코팅의 균일도, 건조 과정의 수분 잔존량, 셀 두께, 편차 등 수천 개의 수치가 초 단위로 쏟아졌다. 엔지니어들은 이를 AI가 표시한 그래프를 보며 불량률을 예측했고 필요할 때는 라인 속도를 단 0.3% 조정했다. 작은 변화였지만 수율을 크게 끌어올리는 결정적 행동이었다. 이제는 숙련자가 감으로 맞추던 시대가 아닙니다. 라인이 스스로 학습하고 최적화를 반복합니다. 데이터팀 연구원의 말처럼 오창은 더 이상 단순 제조 현장이 아니었다. AI와 빅데이터가 품질을 책임지는 스마트 팩토리로 변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구미의 산업단지 역시 새로운 활기를 띠고 있었다. 신규 배터리 라인이 들어서자 주민들은 제2의 경제 부흥이라며 환호했다. 거리마다 현수막이 내걸렸고 그 문구에는 구미에서 세계로 K배터리 심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배터리 산업이 지역 사회에 새로운 자부심을 불어넣고 있었다. 신규 채용 공고에는 세 줄의 메시지가 굵게 적혀 있었다. AIB 전 설비 융합 인재 우대, 국내 장기 커리어 트랙 보장, 글로벌 R&D 로테이션 기회 제공. 이 조건은 단순히 인력을 모집하는 공지가 아니라 한국이 인재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는 나라라는 선언이었다. 젊은 엔지니어들의 선택도 달라졌다. 최신 설비와 안정적인 근무 환경, 무엇보다 우리를 인정해주는 분위기. 솔직히 미국보다 이곳이 낫습니다. 오창 현장에서 만난 20대 후반 엔지니어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실리콘밸리 대신 울산과 오창, 구미를 택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었다. 이 변화는 지역 경제에도 즉각 반영됐다. 오창의 상인들은 주말이면 식당이 빈자리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고 울산의 부동산 중개소는 전세 문의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젊은 부부들이 공장 근처로 몰려들면서 지역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산업과 고용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전형적인 선순환이었다. 하지만 이 현장의 진정한 의미는 따로 있었다. 한국 본토에서 완벽히 검증된 공정은 해외 기지에서 곧바로 복제될 수 있었다. 품질 담당 임원은 짧게 말했다. 핵심은 국내에서 정답을 만드는 겁니다. 해외 공장은 그 정답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됩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생산 기지가 아니라 글로벌 표준을 설계하는 주체임을 보여줬다. 밤이 찾아온 울산, 자동화 로봇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컨트롤룸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던 오퍼레이터는 미소 지었다. 라인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 그것이 우리가 만든 새로운 기준입니다. 그의 말은 한국 배터리 산업 전체의 자신감을 대변했다. 워싱턴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에는 한 단어가 굵게 표시돼 있었다. H1B. 누군가는 이 제도를 미국 경쟁력의 입구라고 불렀고 또 다른 이는 국민 정서와 충돌하는 통로라 불렀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에게 이 단어는 생산 라인의 성패를 좌우하는 현실적 변수였다. H1B 수수료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울산 본사 회의실은 술렁였다. 핵심 엔지니어들이 입국을 늦추거나 아예 포기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라인 초기 셋업은 단 하루만 늦어져도 불량률이 기하급수로 올라갑니다. 품질 담당자의 말에 회의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실제 사례는 이미 존재했다. 미시간 배터리 공장에서는 입국이 지연된 한국 엔지니어를 대신해 현지팀이 장비를 조정했다. 그러나 아변 압력을 1A만 잘못 맞추는 바람에 전극 두께가 불안정해졌고 그 결과 불량률이 2배 이상 치솟았다. 단순한 행정 지연이 수억 달러의 손실로 이어진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비자 승인 여부의 공정을 맡길 수 없습니다. 한 임원의 발언은 단호했다. 한국 기업들은 결국 결정을 내렸다. 핵심 공정 지휘권을 한국 본토에 두고 해외 공장은 복제 가능한 블록 형태로 운영하자는 것이었다. 인력 이동의 불확실성을 기술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아이러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실리콘밸리의 간판 CEO들이 스스로 H1B의 수혜자임을 언급했던 사실이 다시 회자됐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인스타그램 창립자 마이크 크리거. 모두 H1B 출신이었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조차 H1B가 없었다면 테슬라를 만들 수 없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같은 제도를 걸림돌로 만들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수료를 100배 가까이 올린 뒤 한국 기업들은 이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압박이라 판단했다. 비자가 협상 카드로 변질되는 순간 신뢰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울산 연구동에서 만난 AI 개발자는 이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다. 사람을 옮길 필요가 없다면 비자의 모수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지능형 라인입니다. 공정이 스스로 판단한다면 엔지니어의 물리적 위치는 중요하지 않죠. 그의 말은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실제로 오창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한국 엔지니어가 서울에서 입력한 조정값이 실시간으로 미국 라인에 반영됐다. 불과 몇 초의 지연만 있었을 뿐 결과는 완벽했다. 물리적 국경을 넘어선 가상 엔지니어링 체계가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대응이 아무리 정교해도 미국이 자초한 아이러니는 피할 수 없었다. 정작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조차 과거 H1B로 활동한 경력이 있었고 실리콘밸리의 절반 가까운 리더들이 이 제도의 덕을 봤다. 그럼에도 정책은 거꾸로 흘러가며 미래를 스스로 가로막고 있었다. 결국 한국이 얻은 교훈은 명확했다. 비자에 기대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 울산과 구미, 오창에서 완성된 지능형 공정은 더 이상 비자 승인 메일을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모델 업데이트 로그와 데이터 피드백이 라인을 움직였다. 우린 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답은 여기에서 만들고 세계는 그 답을 가져다 씁니다. 오창 현장의 엔지니어가 남긴 말은 한국 산업 전체의 선언과도 같았다. H1B라는 거울은 미국의 모순을 비추었고 동시에 한국의 독립을 확고히 다져주는 촉매가 되었다. 헝가리 데브레첸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거대한 부지에 세워진 철골 구조물은 안개 속에서도 위용을 드러냈고 굉음을 내는 기계와 인부들의 발걸음은 도시 전체가 새로운 심장을 얻는 듯한 울림을 전했다. 한국 기업의 진출로 이 작은 도시는 전 세계 배터리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현지 투자청 부청장 코바치는 기자들을 향해 한 장의 종이를 들어보였다. 그 위에는 굵은 글씨로 단어 하나가 적혀 있었다. 프리딕터빌리티, 예측 가능성.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한국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닙니다. 규칙이 바뀌지 않는 안정성입니다. 그 말은 미국이 놓치고 있는 핵심을 찌르고 있었다. 헝가리가 제시한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법인세 10년 감면, 100년 무상 임대부지, 전용 고속철 물류망, 지역 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까지. 그러나 그 모든 혜택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없다는 점이었다. 여기서는 하루아침에 규정이 뒤집히지 않습니다. 코바치의 말에 기업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울산과 오창에서 이미 검증된 공정을 그대로 옮길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이 한국 기업을 움직였다. 한 설비업체 소장은 현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계는 규정에 맞춰 춤을 춥니다. 규정이 흔들리면 리듬이 깨지지만 유럽에서는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기업들이 미국을 불신하게 된 이유가 담겨 있었다. 미국 IRA 보조금 정책은 기업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분기마다 해석이 바뀌었고 비자 문제는 정치적 카드로 전락했다. 기업은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었고 현장의 불확실성은 불량률과 투자 비용으로 직결됐다. 반대로 유럽은 까다로웠지만 규칙이 명확했고
기업은 그 규칙에 맞춰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결국 데브레첸을 선택했다.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기가팩토리. 이 수치는 단순한 생산량을 넘어 유럽 전기차 시장의 15%를 차지하는 비중이었다. 단일 도시가 이 정도 책임을 지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컸다. 한국 기업이 이제 유럽 산업의 중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코바치 부청장은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다. 우리는 단순히 공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청년들에게 미래를 주고 싶습니다. 그의 발언은 한국 기업을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미국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었다. 실제로 조건은 교육과 고용까지 포함했다. 지역 대학과 협력해 배터리 전문학과를 신설하고 졸업생들을 공장에 직접 채용하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이는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추구하는 공존 모델과도 맞아떨어졌다. 기업은 단순한 생산을 넘어 지역 사회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아갔다. 한 한국 임원은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IRA가 채찍이라면 EU의 규정은 지도를 줍니다. 까다롭지만 예측 가능한 길이죠. 기업은 그런 길을 더 선호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미국과 유럽을 향한 냉정한 비교가 담겨 있었다. 기업의 계산기는 이미 답을 내고 있었다. 불안정한 보조금보다 안정된 규칙이 더 값졌다. 불확실한 정책은 잠깐의 혜택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 리스크를 키운다. 반대로 유럽의 명확한 규칙은 기업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그 차이는 결국 한국 기업의 선택을 바꿔놓았다. 이제 유럽은 단순한 대체지가 아니었다. 한국 본토에서 만든 정답을 해외에 복제하는 하나의 무대이자 세계를 함께 지탱하는 평행축이었다. 울산과 오창이 중심이라면 헝가리와 폴란드는 또 다른 날개였다. 한국은 미국에 흔들리지 않고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여기서 확인했다. 충북 오창의 배터리 컨트롤룸에 들어서면 거대한 스크린 벽이 눈앞을 가득 채운다. 수천 개의 그래프와 곡선이 별자리처럼 떠 있고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데이터가 라인의 맥박을 기록한다. 엔지니어들은 일일이 기계를 만지지 않는다. 대신 AI가 불량 징후를 감지하면 즉시 경고를 띄우고 라인은 스스로 속도와 압력을 조절한다. 비전 알고리즘은 코팅면의 미세한 얼룩까지 잡아낸다. 1만 분의 1초 안에 표면 불량을 감지하고 그 정보는 바로 제어 모듈로 전송된다. 그 순간 라인은 아변 속도를 미세하게 낮추거나 건조 온도를 0.5도 조정한다. 사람의 눈과 손으로는 불가능했던 정밀한 대응이 매 순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율은 안정되고 불량률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다음 분기부터는 프리커서 믹싱 단계까지 AI가 개입할 겁니다. 팀장은 태블릿을 열어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보여줬다. 원재료 배합의 작은 흔들림조차 라인이 스스로 교정하는 그림이었다. 과거에는 경험 많은 작업자가 감으로 맞추던 영역이었다. 이제는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고 그 과정을 반복 학습하면서 매일 더 정교해지고 있었다. 한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겐 비자 승인 메일보다 모델 업데이트 로그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숙련 엔지니어가 미국이나 유럽 현장으로 직접 파견돼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에서 입력한 값이 즉시 해외 라인에 반영된다. 국경은 의미가 없어졌다. 오히려 데이터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흐르며 사람의 물리적 이동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 변화는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었다. 과거 자동화가 기계의 반복 작업을 대신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의 AI는 판단과 최적화를 수행하는 두뇌였다. 전극 코팅 두께가 목표치에서 벗어나는 패턴을 감지하면 라인이 스스로 원인을 추적한다. 건조 습도, 슬러리 점도, 아변 압력 등 수백 개의 변수를 동시에 비교하고 가장 가능성이 큰 항목을 조정한다. 인간은 그저 결과를 확인할 뿐이었다. 오창 공장의 데이터 센터는 마치 뇌의 해마처럼 정보를 저장하고 있었다. 라인이 학습한 모든 변수와 결과는 클라우드에 기록돼 전 세계 공장과 공유된다. 헝가리, 폴란드, 인도네시아의 라인도 동일한 데이터로 학습하며 한국에서 검증된 해법을 그대로 복제한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정답을 만들고 세계로 복제한다는 전략이 현실이 되었다. 이 기술적 전환은 인력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에는 숙련 작업자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지만 이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알고리즘 엔지니어가 중심이 되었다.
대학에서도 전기화학과 데이터 과학을 융합한 학과가 신설됐고 기업은 이들을 장기적인 인재풀로 키우고 있었다. 울산과 구미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더 이상 해외를 바라보지 않았다. 오히려 본토에서 더 큰 기회를 찾았다. 이제 제조업은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기술력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최민호 박사 AI 시스템 개발팀장의 말이다. 그는 데이터 화면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인간의 개입이 거의 필요 없는 완전 무인 시스템입니다. 숙련 인력 부족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래는 기술이 결정합니다. 밤이 깊어도 공장은 멈추지 않았다. 로봇 암이 쉼없이 움직였고 AI는 작은 이상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컨트롤룸의 엔지니어는 차분히 커피를 마시며 화면을 지켜봤다. 라인이 스스로 생각한다는 건 우리가 완전히 다른 시대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한국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보여주는 선언이었다. 박수빈은 27살. 학부에서는 재료공학대학원에서는 데이터 과학을 전공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는 실리콘밸리 취업을 준비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의 이력서 첫 줄은 울산 배터리 라인이었다. 정답은 현장 데이터에 있습니다. 여기에선 데이터를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거든요. 그는 담담히 말했다. 해외가 아니라 본토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의 커리어 플랜은 더 구체적이었다. 국내 3년, 유럽 2년, 국내 복귀. 짧은 스펙이 아니라 장기 성장을 위한 계산된 경로였다. 여기서 배우고 세계에서 써먹겠다는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수빈의 동기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젠 해외보다 본토가 안정적이야. 이 말은 교내 카페에서 흔히 오가는 대화였다. 아메리칸 드림 대신 코리안 드림이란 말이 자연스러웠다. 오창 연구단지의 젊은 연구원들은 AI와 데이터 분석을 무기로 삼았다. 여기선 시도한 만큼 결과가 나오고 인정도 받습니다. 과거의 실리콘밸리 동경은 이제 크게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서울 채용 설명회장은 열기로 가득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몰려왔고 그들의 목표는 구글이나 테슬라가 아닌 오창과 구미였다. 최신 설비와 안정적 환경이 학생들의 선택을 이끌었다. 기업 부스에는 첨단 장비 사진과 자동화 라인 영상이 전시됐다. 학생들은 세계 최고 설비에서 일한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자신들의 선택이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산업의 심장부라 믿었다. 구미의 신입 엔지니어는 웃으며 말했다. 유럽 출장을 가도 본부는 항상 한국에 있습니다. 그의 말은 본토 중심 구조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줬다. 본토에서 커리어를 시작해야 세계로 뻗을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애국심뿐 아니라 냉정한 계산이 담겨 있었다. 세계의 기술 중심을 한국에서 배우는 게 합리적이었다. 젊은 인재들이 한국을 선택하자 지역 사회도 변화했다. 울산 북구의 아파트 분양은 시작부터 완판이었고 배터리 특화단지 주변 상권은 활기를 되찾았다. 지방 대학들도 빠르게 대응했다. 배터리 연구실과 데이터 융합학과가 신설되고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현장 투입이 가능해졌다. 교수들은 변화를 실감했다. 학생들이 과거보다 더 주도적입니다. 해외 인턴보다 국내 공장 실습을 원하는 흐름이 강해졌다. 청년들의 인식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우린 여기서 세계를 만든다는 말이 SNS에서 말처럼 퍼지고 있었다. 한국은 더 이상 인재의 중간 기착지가 아니었다. 실리콘밸리 대신 울산과 오창이 새로운 종착지였다. 젊은 두뇌들은 이곳에서 세계를 설계하고 있었다. 워싱턴의 정책 브리핑룸에서 H1B 수수료 인상 발표가 나오자 미국 전역은 술렁였다. 정부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산업계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거물들이 바로 그 제도의 덕을 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인스타그램 공동 창립자 마이크 크리거 모두 H1B 출신이었다. 이들 기업은 미국 경제의 상징이자 기술 패권의 천병이었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조차 H1B가 없었다면 테슬라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정책의 명분과 현실은 정반대였다. 더 아이러니한 사실도 있었다.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 역시 과거 H1B 비자로 모델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작 자신의 가족조차 혜택을 본 제도를 폐쇄하겠다고 나선 셈이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스스로 만든 다리를 걷어차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이 세계 두뇌를 유치해 키운 산업을 자기 손으로 흔들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이 상황을 날카롭게 주시했다.
오창의 한 임원은 비자에 의존하는 전략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로 울산과 구미 라인에서는 원격 제어와 AI 시스템을 확대하며 핵심 인력을 굳이 국경 밖으로 보내지 않는 구조를 완성해 가고 있었다. 미국의 압박은 오히려 자립을 가속하는 촉매가 되고 있었다. AI와 데이터 기반 원격 제어는 국경을 무너뜨렸다. 서울에서 입력한 조정값은 불과 몇 초 만에 미국 라인에 반영됐다. 엔지니어가 비행기를 타고 비자를 기다리며 입국할 필요가 없어졌다. 오히려 원격 연결이 더 빠르고 안정적이었다. 미국의 정책이 의도치 않게 한국 기술을 더 혁신적으로 만든 것이다. 문제는 미국 내부에서도 드러났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로비 단체들은 정책이 미국을 약화시킨다고 경고했고, 언론은 정치적 구호가 산업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사설을 실었다. 그러나 백악관은 지지층을 의식해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정치적 구호가 산업 논리를 압도한 순간이었다. 그 결과 인재의 흐름이 달라졌다. 과거엔 전 세계 젊은 엔지니어들이 실리콘밸리를 꿈꿨지만 지금은 캐나다, 독일, 싱가포르, 한국이 새로운 목적지가 되었다. 이 나라들은 적극적인 비자 프로그램과 안정된 제도를 내세우며 인재 유치에 나섰다. 미국은 스스로 내친 인재들을 경쟁국들에게 선물하고 있었다.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구글은 한국과 인도의 대규모 연구소 설립을 검토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시아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나섰다. 실리콘밸리에서 얻기 어려워진 인재를 해외 현지에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었다. 이는 곧 미국 내 일자리 감소와 기술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을 약하게 만들고 있었다. 산업계는 인재 부족에 시달리고 한국은 AI와 원격 제어를 무기로 더 강해지고 있었다. 한국의 젊은 인재들은 더 이상 미국 비자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울산과 오창에서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경주 국제회의장은 긴장된 공기로 가득했다.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트럼프가 입을 열자 시선이 쏠렸다. 그러나 한국 대표단의 태도는 흔들림 없었다. 미국의 압박은 더 이상 협박이 아니었다. 오히려 한국이 세계 앞에서 독립을 증명할 기회였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미국은 3,500억 달러 요구와 H-1B 압박으로 한국을 몰아세웠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는 달랐다. 한국은 자국 내 투자를 확장했고 유럽과 아시아에서 새로운 협력축을 만들었다. 압박은 더 이상 굴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대안 창출로 이어졌다. 평택과 울산, 오창과 구미의 현장은 증명이었다. AI와 데이터 기반의 무인 공정, 젊은 인재들의 자발적 참여, 유럽과의 안정적 협력망. 미국이 흔들어도 이 모든 것은 멈추지 않았다. 한국은 흔들림 없는 엔진을 갖추고 있었다. 워싱턴의 전략은 자충수가 되었다. 비자 정책은 인재 유출을 가속했고 무리한 요구는 오히려 한국의 자립을 키웠다. 미국은 스스로 약점을 드러냈고 한국은 그 빈틈을 기회로 삼았다. 우린 이제 미국의 승인 없이도 길을 만든다. 울산 연구원의 짧은 말은 선언과 같았다. 정치적 파급 효과는 더욱 컸다. 조지아와 미시간은 한국 기업들의 태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선거를 앞둔 주지사들은 압박 대신 구애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더 이상 투자 대상이 아닌 게임 체인저로 인식되었다. 동맹국이라는 말은 이제 대등한 협력자로 바뀌고 있었다. 국제 언론도 시선을 바꾸었다. 일본 신문조차 한국의 태도는 당당하다며 이례적으로 지지를 표했다. 유럽은 더 큰 파트너십을 제안했고 아시아 각국은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려 경쟁적으로 문을 두드렸다. 한국은 단순한 협상 상대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설계할 축으로 자리 잡았다. 경주의 회의장에서 트럼프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었다. 머스크와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강경 발언을 이어가기는 어려웠다. 반대로 한국 대표단은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메시지를 남겼다.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설계하는 나라입니다. 이 순간은 상징적이었다. 과거 수십 년간 한국은 늘 미국의 결정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한국은 기술, 인재, 협력망을 모두 갖춘 국가로 자리 잡았다. 압박은 위기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한국의 독립선언으로 이어졌다. 우린 여기서 세계를 만든다. 젊은 엔지니어들의 목소리가 국제회의장에도 울려 퍼지는 듯했다. 미국이 흔들어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다. 새로운 길은 이미 시작되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기반으로 각색하고 재구성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나레이터 송혜나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